안녕하세요. 프로리포머 수선입니다. 자, 오늘 올릴 영상은 남성 와이셔츠입니다. 특히 올 가을 겨울 시즌에는 셔츠가 한 분 고객님이 여러 장을 많이 가져오시네요. 지금 오늘 또 이 고객님 의뢰하신 거는 지금 영상에 보이는 거는 맞춤 2장이고 여기에 있는 거는 기성복 셔츠 석 장입니다. 3장인데 이 두 개 다 보면 이 다트란 게 뒤에 잡혀 있고 슬림 핏으로 되어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니까는 살을 좀 빠지니 슬림 핏이 되지 않고 조금 줄여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자, 줄이는 양은 이렇게 맞집어서 핀으로 맞집어서 봤을 때 1인치니까는 1인치 허리 기준으로 허리 라인 기준으로 1인치, 반대편 1인치, 저쪽 편에도 2군데 있긴 전체 4인치, 그리고 한 9cm 가량을 줄이는 겁니다. 아몰도 그렇게 줄이고 이렇게 소매 끝까지, 자, 밑 다음부터. 그런데 이제 맞춤 셔츠 줄이는 양이 틀리고 기성복 셔츠 줄이는 양이 틀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맞춤이든 기성복이든 이 솔기 라인 이 박음 자체가 기계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쌈솔이라는 이렇게 말아박히면서 스태치가 되는 그런 기계로 처리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냐? 기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만일에 지금 피팅 해낭처럼 이 정도 여유가 없다면은 이 2줄을 풀어야 되겠죠. 풀어서 다시 오버락 처리하고 이 몸판, 이 솔기 그쪽에 한 4mm 정도 스태치를 하면 됩니다. 솔기에.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똑같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는 고객님한테는 그 설명을 확실히 해줘야 되고, 또 겉모양을 봤을 때는 이거는 기계로 쌈솔하는 방식으로 기계로 했기 때문에 2줄 스태치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한 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10명 중에 9명 정도의 고객님은 겉모양만 전체적인 핀만 나오면은 안쪽에는 이렇게 꼭 처리 안 해도 된다고 거짓 말씀 많이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이 시접을 텄지 않고 이렇게 바로 커팅을 하고 바로 작업할 겁니다. 다음부터. 그리고 난 뒤 이 부분은 다시 마감 처리를 하면 되고, 문제는 소매 쪽입니다. 이 소매 쪽은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왜 분리를 해놨나 하면은 한 8, 9cm 가량은 이거는 끝부분에 시접을 펼쳐야 됩니다. 펼쳐서 내중에 이 갑부사하고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바로 마감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8cm에서 10cm 가량은 이렇게 분리를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여오면서 여기는 마감 처리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이론적인 설명은 거쳤고 작업실로 들어가서 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보통 와이셔츠나 일반 남성분 셔츠를 한번 가져오시면은 다이어트를 해서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100에서 95 사이즈 아니면 105에서 100 사이즈로 줄어들 경우에는 전부 슬림하게 옷을 입기 때문에 핏이 살지 않아서 많이 가져옵니다. 많이 가져오신 분은 11장씩 한꺼번에 가져오시고 5번 케이스는 셔츠를 5장 가져오신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먼저 피팅해 있는 핀을 빼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하시고 체크를 미리 부위별로 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요 부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자, 그러면은 소매 끝을 봅니다. 이 소매 끝부분도 이 시접 처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료포대, 그 올챙이 모양의 비료포대가 되어 있는 특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자동키가 이렇게 풀립니다. 이게 스타트 하는 방향이 소매 끝에서 풀어보고 안 될 시에는 단 쪽에서 풀면 분명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 텄는 것도 영상을 같이 좀 올려주셨으면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안쪽에도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벌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반대편도. 핀을 뺄 때는 어느 부위를 어떻다 하는 걸 체크해 놓고 빼셔야 됩니다. 이 부위도, 반대 이 부위도.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셔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이는 양이 조금이라도 많기 때문에 이 끝부분만 처리해서,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겉을 봤을 때 이 부분이 두 줄 되는데 이 부분이 솔기 끝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다림질을 합니다. 이렇게 다림질. 셔츠는 대부분 아주 미세하게 요 정도 줄일 것 같으면은 손가락 끝을 보시면 요 정도 줄일 것 같으면은 이거를 다 분리해야 됩니다. 앞판 뒷판.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런 정도의 양을 줄이면 이거를 꼭 다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지금 이렇게 시집을 다림질을 합니다. 자, 요 끝부분도 끝부분은 뜯으시고 다시 마무리 작업 이렇게. 조금 미세한 부분은 송곳으로 이렇게 털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소매 끝부분은 시접을 다림질을 합니다. 이렇게 한 10cm 이상 가량 이렇게 벌리는 데는 다림질을 이렇게 합니다. 반대편도. 지금 셔츠 수선은 이렇게 하는 과정을 봉제보다도 이론적으로 준비 작업, 닫제 작업하는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왜 소매 끝을 이렇게 뜯어서 다림질을 하는지 처음 보시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보통 박음질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시접이 있으면 일정 시접을 받고 난 뒤 오버락 처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과정이 거진 의류는 작업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와이셔츠는 안쪽으로 시집 처리했는 거 보면 이 부분을 흔히 현장에서 쌈솔 박음 처리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 기계로 시접을 싸박으면서 스태치가 자동으로 두 줄이 되는 그런 과정이 기계로 하기 때문에 일반 수선 니폰 가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 과정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오버락 시접을 일반 의류처럼 박음질 한 후 오버락 처리를 하고 그쪽으로 스태치하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림질을 하고 반대편도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을 한 번 정도는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이렇게 다림질, 반대편도 여기가 솔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집을, 다림질을 이렇게 소매 끝까지 다림질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서나 아니면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자, 이렇게 돼서 지금부터 시접 표시를 합니다. 밑부분 이렇게 지금 보이십니까? 흰 초코라서 보이진 않지 싶은데, 여기는 처음에 체크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 자, 핀으로 말하면 이 정도. 이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초끝으로 표시를 이 소매 끝까지 합니다. 한쪽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이렇게. 소매 끝은 어떻게 하느냐. 자, 시접을 이렇게 잡고 시접을 이렇게 잡습니다. 잡고, 자, 이 부분을 핀으로 먼저 고정을 해 보겠습니다. 왜 풀었는지를. 자, 요 정도 박는다고 가정을 하고 핀을 꼽아보고 완성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적습니다. 이렇게. 이 카푸스가 남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시접을 최대한 끝끝이 박아야 됩니다. 자, 요 정도 받고 카푸스하고 시접 관계를 보겠습니다. 거진 이렇게 시접을 끝끝이 박아야지만이 이 카푸스하고 맞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끝부분이 10cm 이상을 시접을 분리해낸 이유가, 여기에 지금 쌈솔처럼 이렇게 박힌 데는 시접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어서 카푸스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최대한, 여기 끝부분의 시접을 최대한 적게 해야지만이, 여기서 적게 해야지만이 연결하면은 이 카푸스 넓이하고 맞아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12, 3cm 정도는 분리를 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시접 줄이는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초크를 이렇게 표시했는 만큼만 따라서 줄이면 되는 겁니다. 자, 반대편도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이제 봉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쌈솔된 시집을 펼친 상태에서 여기 끝을 이렇게 박습니다. 자, 박고 먼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완성됐다 치고 이 카푸스하고 펼쳐 봅니다. 자, 어떻게 됐든 이 카푸스 넓이하고 몸판 시접 넓이하고 같아야 됩니다. 안 같으면 박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다시 혹 이 끝부분을 박아서 이 카푸스 넓이하고 안 맞을 시에는 한 번 더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두고 시집을 잡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자연스럽게. 자, 여기 위에 부분 소매통 이 부분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여기에 흰색이라서 잘 안 보이 싶은데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박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쌈솔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으면은 이래 라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요 부분 표시가 된 요 부분. 자, 그리고 아몰 부분으로 연결해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표시된 이 부분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자, 밑부분 단까지. 단도 이 부분은
3cm, 3cm 가량은 이렇게 완전 단을 분리해 놨습니다. 뜯어서. 자,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단 끝부분 끝나는 부분이 이래 양쪽에 이래 박음질, 완성된 박음질이 끝났을 때는 차이가 없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냉정이 완성될 때 선을 같이 연결할 수 있고, 만약에 이래 차이가 나버리면은 이 부분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이 끝부분을 잘 맞춰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자, 시접 끝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반대편. 반대편은 역으로 단부터 올라가겠죠. 여기도 시접을 끝끝이 잘 잡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크로 표시해 놓은 선을 따라. 자, 그리고 이런 셔츠나 이런 면 종류나 이런 종류 얇기 때문에 항시 박음질 할 때는 앞에서 당겨줘야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박아보면은 이 바카링, 이세 같은 게 쪼글쪼글한 이세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딱 어느 정도 뭐 10cm나 5cm 정도 반 닫고 가정을 하면은 잡고 앞에서 반드시 당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바느질 미싱 기계의 특성상 잘 이쁘게 박혀집니다. 이렇게. 밑에 톱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카링 이색하는 게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아몰 부분 이렇게 넘쳐서 이렇게 셔츠를 작업하지 않고 이 부분을 만약에 시집을 지금처럼 조금 줄이는 양이 있을 때 이 부분을 다 뜯어서 하면 시간과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옵니다. 시접을 맞춰서 이렇게 끝까지. 중간에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쪽에 처리된 이 시집 부분은 이 고객님하고 처음에 피팅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안쪽에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하는 게 내중에 트러블이 덜 생기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도 조금 덜 맞네요.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자, 수정하고 난 뒤에 요 끝부분이 잘 맞았습니다. 이게 요 끝부분이 잘 맞습니다. 맞지 않으면 이게 계란처럼 이렇게 되면은 완성되면 이쁘질 않습니다. 분명히 이 끝, 소매 끝은 분명히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이렇게 완성을 했을 때 잘 맞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시집을 커팅한 후 오버락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집을 커팅하기 전에 이 와이셔츠 면 같은 거는 암만 봉제를 잘해도 좀 땡겨졌다는, 바카링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다림질을 하셔서 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박음질이 깨끗하다면 그냥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시집을 커팅하겠습니다. 이렇게 5, 6, 7 시접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당겨두고 이렇게 커팅을 합니다. 지금 오랫동안 셔츠 작업을 해보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최고로 빠르고 정확하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셔츠는 남성분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충분히 해보셔도 될 만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아랫게도 그 댓글로 어떤 분이 달아놓은 데 보니까 집에서 가정용 미싱으로 많이 수선을 이 영상을 따라 해보셨다 하는데 뭐 이런 셔츠도 얼마든지 가능을 하지 싶습니다. 자, 반대편도 시접을, 근데
이래 중간에 지금 이 영상에는 자막 처리 같은 걸 기술적인 영상을 다루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치 않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필요 없는 과정 영상은 조금 안 담으려고 앞전에도 계속 그랬는데, 또 어떤 분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조금 더 담아달라 하기 때문에 이 좀 영상에서는 빼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영상도 계속 이렇게 담아 봅니다. 시접 자르는 거 이런 거는 단순한 영상이라서 담지 않으려 했는데, 또 그분 또 생각이 나서 시접 커팅하는 이런 영상도 같이 담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잘라 나가고, 그러면은 잘라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시접이 두 줄 박혔는 게 이게 터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오버락 처리를 해가 오겠습니다. 자, 오버락 처리 방법은 시접을 앞판이 위쪽으로 보고 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뒤판은 위쪽으로 가고 이렇게 오버락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앞면이 위쪽, 이 뒷면이 뒤판입니다. 앞면이 앞판. 자, 이렇게. 자, 일단 오버락은 이렇게 처리한다는 걸 잠시만 보여드리고, 자, 오버락 처리는 이렇게 안쪽으로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오버락 이 모양, 이 올챙이 모양이 깨끗하게 나와야지 쉽게 말해서 현장에 쓰는 말로 조시가 좋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하실 때도 그냥 오버락 처리를 하시지 말고,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한 걸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챙이 모양이라는데, 요게 깨끗하게 나와야지만이 예쁜 겁니다. 잘 됐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시고 하고, 자, 솔기 시접을 스티치를 하기 전에 먼저 다림질을 합니다. 살짝씩 당겨가면서 이렇게 시접 다림질을 할 때는 밑에 바닥에 펼쳐놓고 해도 되고, 이렇게 기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다림질을 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 솔기 여기가 아몰이고 밑단입니다. 스티치는 0.3mm, 2mm 정도는 이 솔기만 하면 되고 소매 부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그렇게 작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편도 자, 이렇게 시접은 앞쪽에서 뒤쪽으로입니다. 다림질은 항시 집에서 하시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시접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앞쪽에서 뒤쪽으로 시접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부분은 원래처럼 이렇게 한번 말아서 마라박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이렇게 다림질해서 박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편도 여기 끝처리, 여기가 처음 하시는 부분 조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끝처리를 시작하는 부분을 양쪽을 똑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끝부분은 이게 다림질만 똑바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카푸스 안쪽으로 끼워서 바로 받게 하면 끝이 납니다. 자, 일단은 공제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어서 이 솔기, 양쪽 솔기 스테치 작업인데, 저는 뭐 워낙 오랜 경험이 있어서 그냥 일반 노루발로 스테치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이 조금 적으신 분들은 이렇게 노루발을, 스테치 노루발을 약간 3cm, 3mm 정도 가는 데는 노루발을 구입하셔서 끼우고 가시면은 이렇게 시접에 요 노루발 턱이 이렇게 대입니다. 그럼 그대로 따라 놓으시면은 일정하게 될 겁니다. 요런 정도는 인터넷이나 부자재 가게 가서도 실컷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요것도 있고 좀 더 넓은 요런 스테치 노루발도 있고, 이거보다 더 넓은 것도 있고 요거보다 더 좁은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구입하시라고 하시고, 자, 스테치 작업을 하겠습니다. 셔츠는 보통 땀수를 땀수 넓이를
2번 정도에 많이 합니다. 조금 좁게 하는 편이죠. 이 스테치 작업할 때도 앞뒤로 이렇게 당겨가면서 해야지만이 이 바느질 바카링이 들어가지 않고 깨끗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 다음에 반대편입니다. 시접을 다시 펼친 다음에 지금 다림질을 몇 번씩 해도 지금도 보면 이렇게 바카링이 들어갔다 하는 이런 느낌이 조금 들 겁니다. 영상에 보여도.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항시 박음질을 할 때는 앞에서는 당겨주고 뒤에서도 살짝 당겨주고 이렇게 지금 영상에 보이는 제가 하는 이런 모션처럼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는 살짝 당겨주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바카링, 이세라는 게 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솔기 끝, 왁기 아몰까지 이렇게 마무리. 자, 그러면 소매 부분을 보겠습니다. 소매 부분은 조금 넓은 것 같으니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조금 비교적 간단하게 영상에 담지 않아도 될 그런 영상까지도 조금 세밀하게 담아 보겠습니다. 그런 요청에 댓글이 많아서 조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 스티치입니다. 여기 카푸스는 이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갑옷은 됐고 밑단 정리. 자, 밑단은 박음실을 빼고 이렇게 보시면 마라박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좀 너덜너덜한 이런 시집 종류는 조금 잘라내고 라이터로 조금 찢어 가면서 하시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말아박기 된 데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집에서 가정용으로 하실 때나 아니면은 공업용 미싱으로 해보실 때도 조금 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바퀴가 조금 도톰하게 되어 있고 시접이 좁은 관계로 조금 하기가 나쁠 수도 있는데 차분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충분히 될 겁니다. 자, 반대편은 지금 뭐 영상에 담지 않아도 똑같은 방법이니까는 됐고, 반대편은 하고 인체 바디에 걸어 놓고 마지막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 이 부분 스티치 0.3mm 정도 스티치를 했고, 다음 마무리 카푸스 마무리 했습니다. 자, 요렇게 이쪽도 마찬가지. 시접이 많을 경우에는 쌈솔 처리되는 걸 먼저 박음질 하고 잘라내면 되고, 이 소매 끝쪽은 한 12, 3cm는 분리해서 마무리 처리, 영상형 처리. 그리고 마무리는 단 작업을, 말아박기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비교적 상세하게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 이 영상이 가정에서나 또 도움이 되시는 분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